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달라. 이 사람은 내 편이야. 그렇게 믿고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말이 칼이 되어 돌아온 경험. 가슴 깊이 묻어뒀던 이야기를 꺼냈더니 그게 소문이 되어 퍼진 경험.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 상처 뒤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사람을 너무 믿었던 게 잘못이었나? 앞으로는 아무도 믿지 말아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 영상 안에 있습니다. 사람을 불신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멀리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단 3가지만 감추면 오히려 더 깊은 인연이 오래 이어진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인연이 끊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곁에 남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해해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금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꼭 눌러두세요. 한동수 씨는 올해 68입니다. 32해 동안 공직 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한 분입니다. 성격이 워낙 털털하고 사람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그는 항상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임에 가면 제일 먼저 말문을 엽니다.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나는 숨길 게 없어. 다 얘기해도 돼. 그게 그분의 오랜 신조였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새 얼굴에게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에게도 조금만 친해지면 술술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자식 이야기, 재산 이야기, 젊은 시절 실패담, 아내와의 갈등,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걱정. 우리 큰애가 요즘 사업이 좀 어렵거든. 노후 자금은 어느 정도 있는데 솔직히 걱정이 되긴 해. 그는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누군가 자기 말을 들어준다는 것. 그랬군요. 고생 많으셨네요. 한마디 해주는 것. 그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자기가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는 말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아, 큰아드님 사업 어렵다고요? 제가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을 누가 했는지, 어디서 어떻게 퍼졌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자기가 했던 말이 원래와는 전혀 다른 뉘앙스로 바뀌어 있었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말이 망했다는 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걱정이 된다는 말이 노후가 불안하다는 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동수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말한 게 있었나?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나?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꼭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당신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해석하는 존재입니다. 한동수 씨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자기식으로 기억하고 자기식으로 전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씩 색이 입혀지고 조금씩 과장이 되고 조금씩 왜곡이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의 기억과 언어가 원래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나쁜 사람을 만났느냐가 아니라 너무 많이 보여줬느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은 그 차이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풀어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활을 쏘고 나면 화살은 내 손을 떠납니다. 어디로 날아갈지, 누구에게 닿을지, 어떤 상처를 낼지 내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꺼낸 이야기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의 것이 되고 그 사람이 전한 또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는 이미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말할지 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뿌리입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감춰야 할 3가지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춰야 할 것은 내 속마음입니다. 오재숙 씨는 올해 72살입니다. 30년 넘게 재래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해온 분입니다.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 2, 딸 1를 혼자 키워냈습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옆자리 가게 주인 유명순 씨 덕분이었습니다. 유명순 씨는 오재숙 씨보다 4살 아래였지만 10년 넘게 옆에서 장사하며 가까워진 사이였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국밥을 먹고 장사가 안 되는 날엔 서로 위로하고 명절엔 음식을 나눠 먹는 사이. 어느 날 오재숙 씨는 둘째 아들 걱정을 털어놨습니다. 우리 명수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회사도 잘 안 되고 부부 사이도 좋지 않은 것 같고 엄마로서 보기가 너무 안타까워. 유명순 씨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걱정이 많으시겠다. 요즘 그런 집이 한둘이 아니에요. 오재숙 씨는 그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줬다는 것만으로도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장 안쪽에서 장사하는 김씨 아주머니가 지나가듯 한마디를 했습니다. 재숙 씨, 둘째 아들 집안이 많이 힘들다고요? 잘 해결되면 좋겠네요. 오재숙 씨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유명순 씨에게 했던 말이 어느새 시장 전체에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은 퍼지는 동안 이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힘들어 보인다가 집안이 망해간다가 되어 있었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가 이혼할 것 같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재숙 씨는 그날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냥 속상해서 한 말인데 명순이가 나쁜 사람은 아닐 텐데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서 중요한 건 유명순 씨가 나쁜 사람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이 장면에 담긴 진짜 교훈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자기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자기 방식으로 기억하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 자기 방식으로 꺼냅니다. 그 과정에서 말은 달라집니다. 꼭 악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마음을 털어놓기 전에 한 번만 멈추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말이 바뀌어서 돌아와도 괜찮은가? 그렇다면 말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달라져서 돌아왔을 때 감당하기 어렵다면 처음부터 꺼내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속마음을 감추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지금 이 말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잠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더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매번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춰야 할 것은 내 약점입니다. 서태민 씨는 올해 65입니다. 20년 넘게 인테리어 자재 사업을 해온 분입니다. 젊을 때부터 뚝심 있게 일해서 나름대로 기반을 다져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경기가 나빠지면서 사업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재고는 쌓이고 거래처는 줄고 이자 부담은 늘어갔습니다. 그 무렵 서태민 씨 곁에는 엄기태 씨라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같은 업종에서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나이는 5살 아래였지만 형 아우 하는 사이였고 서로 밥도 먹고 술도 마시는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태민 씨는 오랜만에 만난 엄기태 씨 앞에서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요즘 정말 힘들어. 자금이 돌지 않아서 이번 달도 아슬아슬해. 거래처 몇 군데가 대금을 미루고 있었어. 내가 버텨주지 않으면 끊길 것 같아. 엄기태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잘 될 거예요. 서태민 씨는 그 위로의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공동으로 납품하던 거래처와 단가 협상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자기 쪽이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협상이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거래처 담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서 사장님 쪽이 조금 걱정이 돼서요. 자금 상황이 좀 어렵다고 들어서요. 서태민 씨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엄기태 씨가 그 말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평생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가까운 사이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가까울수록 당신의 약점은 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은 당신의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약한지, 무엇이 두려운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당신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순간 그 정보는 무기가 됩니다. 꼭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진짜 위기가 생겼을 때 도움을 구해야 한다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슷한 경험이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상처를 받은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몰랐던 겁니다.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 차갑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감추는 게 지혜라고? 그렇게 살면 외롭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뜻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모두 드러낸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게 됩니다. 모든 것을 보여준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용당하게 되고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반대로 적당히 품고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은 말이 적고 약한 사람일수록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다는 건 그만큼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인정받고 싶다, 이해받고 싶다, 위로받고 싶다. 그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가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가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고 사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감춰야 할 것은 내 계획입니다. 조인숙 씨는 올해 63입니다. 결혼 후 줄곧 살림만 해온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과장으로 오래 일하다가 몇 해 전 퇴직했고 두 자녀는 각자 독립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남편과 둘이 남은 집에서 조인숙 씨는 뒤늦게 자기 인생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하고 싶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렇게 고민하던 끝에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은 여생 동안 건강하게 살기 위해 텃밭 가꾸는 일을 배워보려 했습니다. 귀농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말마다 나가서 손으로 흙을 만지고 조금씩 채소를 키워보는 살.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설렜습니다. 동네 친목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요즘 텃밭 하는 거 배워볼까 생각 중이야. 주말 농장 다니면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그 자리에서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한 분은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한 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숙 씨가 거기까지 차로 다닐 수 있겠어요? 손도 많이 가고 생각보다 힘들다던데. 또 다른 분은 말했습니다. 요즘 그런데 자리 잡기가 쉽지 않다던데. 비용도 적잖이 들고요. 조인숙 씨는 그 말들에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너무 허황된 생각을 했나? 그냥 집에 있는 게 맞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그 계획을 접어버렸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사실 그 계획은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아주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꺼내는 순간 그 꿈은 남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이 평가하고, 남이 판단하고, 남이 결론을 내리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남의 미래가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응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들으면 서운한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남의 계획에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게 될까? 그게 맞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 물음이 꼭 악의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그것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반응이 아직 자라나는 계획을 꺾어버립니다. 씨앗은 땅 속에 있을 때 자랍니다. 땅 위로 꺼내 보이는 순간 누군가의 발에 밟힐 수 있습니다.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이야기하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꺼내면 막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조인숙 씨의 텃밭 꿈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딸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왜 그냥 시작하지 그랬어요? 말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됐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말하지 않고 그냥 이루어지면 그때 자랑해도 됩니다. 그것이 계획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과 제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다라는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총명하고 기억력이 뛰어나 부처님 곁에서 가장 오래 시중을 든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난다에게는 한 가지 버릇이 있었습니다. 아는 것이 많다 보니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 자기가 아는 것을 전부 꺼내놓고 싶어 했습니다. 스승에게 들은 가르침도, 자신이 깨달은 것도, 수행 중에 겪은 일도,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이것도 알고 있고 저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나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결국 아난다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제가 아는 것을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점점 저를 멀리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야, 내가 길을 걷다가 우물을 발견했다고 하자. 그 우물이 깊고 맑은 물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아난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이곳에 좋은 우물이 있다고.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그 우물의 물을 두레박으로 전부 퍼올려 길 위에 쏟아버린다면 우물은 어떻게 되겠느냐? 아난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물이 마르겠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우물에 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것을 한꺼번에 다 쏟아버리면 우물은 말라버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안에 물을 남겨둔다. 그래야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것이다. 아난다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나눔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스스로 우물을 말려버리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난다는 달라졌습니다. 아는 것이 있어도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깨달은 것이 있어도 묻는 사람에게만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아난다에게 가면 뭔가 더 있을 것 같아. 그 기대감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 보여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계속 다가옵니다. 이것이 말을 아끼는 사람이 얻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물은 퍼낼수록 말라가지만 지키면 지킬수록 더 깊어집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안에 남겨둔 것, 그것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그만큼 후회도 많아진다. 이 말이 처음엔 너무 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인생 전체에 대입해보면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내가 가장 후회한 일들, 그 후회의 대부분은 어떤 행동에서 시작됐습니까? 아니면 어떤 말에서 시작됐습니까? 많은 경우 말이 먼저였습니다. 괜히 그 말을 했다. 그때 입을 다물었어야 했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인연이 끊어졌어. 말을 줄이면 문제가 줄어듭니다. 이건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꼭 해야 할 말을 꼭 필요한 자리에서 꼭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면 후회가 줄어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나를 상처 준 사람, 내가 믿었다가 실망한 사람, 내 말이 왜곡되어 돌아왔던 기억, 그 기억을 떠올리며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섭다. 맞습니다. 사람은 때로 무섭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사람을 무서워하라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인생의 인간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째, 속마음을 다 말하지 마라. 당신의 감정, 당신의 걱정, 당신의 상처, 그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꺼내면 소중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속마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일기장에 쓰는 것이 낫습니다. 둘째, 약점을 드러내지 마라.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오랜 사람에게도 이해관계가 얽히는 순간 그 약점은 당신을 향한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계획을 쉽게 말하지 마라. 꿈은 아직 자라는 중일 때 가장 예민합니다. 그 꿈을 너무 일찍 꺼내면 남의 말에 꺾여버립니다. 이루어지고 나서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이유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이해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힘들었던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이유가 정말 그 사람이 나빠서였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이었습니까? 그 물음에 정직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한동수 씨는 그 일을 겪고 나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서 말을 줄였습니다. 남의 말은 여전히 귀 기울여 들었지만 자기 이야기는 천천히 조금씩만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더 궁금해했습니다. 한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한 씨는 어떻게 사셨어요? 말을 줄였더니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진지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덜 보여줬더니 오히려 더 깊은 인연이 남았습니다. 조인숙 씨는 그 이후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주말 농장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한 달 뒤 조용히 신청했습니다. 2달 뒤 처음으로 씨앗을 심었습니다. 상추가 올라오는 날 아침, 조인숙 씨는 오래간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텃밭 하거든. 남편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요? 잘 되는 거예요. 조인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되고 있어.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말이 얼마나 다른지. 그게 바로 계획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운을 남기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끝에서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불신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덜 보여주십시오. 속마음을 다 꺼내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약점을 보이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진실한 사람입니다. 계획을 말하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조금 감추는 사람이 더 깊이 존중받습니다. 쉽게 익히지 않는 사람이 더 오래 곁에 남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에게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무게를 느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본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구독을 해두시면 앞으로는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좋아요 한번,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부처님 명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